요즘에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참 많죠. 네. 사람이나 기기나 이 열을 많이 받게 되면 네.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근데 제가 오늘 갖고 오게 된 기업은 여기 뒤에 써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열받지 마세요. 이 더 이상 중국의- 열받지 않게 좀 도와주는 그런 기업인가 보죠. 맞습니다. 이 온도를 정밀하게 컨트롤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고, 특히나 이거 온도를 내려주는 냉각 솔루션 제품에서 중국 업계 2위 정도 하는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가 방송을 할 때도 그런 장비들 때문에 스튜디오 지금 굉장히 춥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과 또 관련이 있는 그런 네. 기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더 이상 열받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잉웨이커라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주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앞서서 뭐 간략하게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그래도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은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잉웨이커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업입니다. 네. 시가총액은 한 2조 원 정도 하고 연간 매출액이 한 4천억 정도 하는, 그래도 나름 이 냉각장치 쪽에서는 꽤나 업계에서 좀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이제 주력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냉각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이 시스템 설비 IT 기기에 들어가는 그 IT 실 안에 냉각 그 실 안에 이제 열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주요 매출처는 아무래도 열을 많이 쓰게 되는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통신 장비 쪽, 그리고 산업 자동화, 그리고 ESS, 여러 산업군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 제품들이 쓰이게 됩니다. 다양한 뭐 IT 장비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 사용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쪽도 산업이 잘 돼야지 이런 냉각장치 뭐 솔루션을 파는 기업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이제 산업이 전방 산업이 방대합니다. 이 열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분야가 되게 일정 분야가 치중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넓다 보니까. 근데 이 회사의 제품을 이제 매출 비중을 뜯어 보면은 51% 정도가 다 데이터 센터 쪽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적으로는 이제 나머지 50%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S라든지 아니면은 통신망, 그리고 산업 자동화, 그리고 또 저희가 자동차에도 에어컨 공조 설비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공조 설비도 이 회사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데이터 센터 쪽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제공하는 그런 뭐 냉각 솔루션, 온도 조절 솔루션이 단순히 이제 냉각을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뭐 최적의 온도를 뭐 이 최적화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고 이렇게 또 좀 고도화된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냉각 장치를 했던 방식이 기계실 안에 기체로, 그러니까 공기를 순환시키는 네.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그 주력 제품으로 내세운 거는 이제 액체를 통해서, 네, 액상을 통해서 이렇게 돌리게 하면서 냉각을 시켜주는 제품을 개발을 했고, 지금 이게 글로벌 트렌드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중국 쪽에서는 그 액화 방식을 거의 최초로 개발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전방 산업별로 또 모멘텀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잡아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워낙에 핫한 산업이죠. 이제 ESS 쪽이 될 겁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맞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고요. 이쪽에도 워낙에 이제 배터리 기반이다 보니 네. 열 관리를 해주는 게 워낙에 좀 중요한 산업이라서,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ESS가 앞으로 이 회사의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워낙에 이제 코로나 이후 데이터를 많이 쓰는 시대에 맞아요. 접어들어와서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은 데이터를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앞으로 2025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한 3년 동안 매년 25% 이상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이 동수서단이라는 그런 정책이 있어요. 한자가 나오니까 갑자기 막히는데 맞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게 굉장히 동수서산, 동쪽에서의 있는 디지털 데이터 센터를 서쪽에서 처리를 한다. 네. 그래갖고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신인프라를 굉장히 보급을
꽉 차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연간으로 이쪽에 투입되는 규모가 지금 중국 내에서 추정하는 것도 한 70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지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이 에너지 그 공조 설비 같은 거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지어져 있는 거에다가 투입되기가 쉽지 않아요. 데이터 센터 전원을 끌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가는 거에 신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이 회사 제품도 계속해서 잘 팔릴 수 있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용 그 칩이라고 하면은 어느 이 기업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면 아마존, 구글이면 구글 이렇게 클라우드 사업자들한테 그거를 이제 고객사로 두고 칩을 납품을 하잖아요. 네. 혹시 이 기업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의 데이터 센터 많이 깔릴 때 어느 회사의 뭐 클라우드에 이 회사가 많이 좀 납품을 하고 이런 게 집계가 되고 왜냐면은 그런 기업에서 투자 계획을 뭘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저희가 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사실 정확히 어떤 기업의 몇 퍼센트가 가는지까지는 이 회사가 이제 공개를 하지는 않고 네. 있는데 그래도 이 회사의 이제 연간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가장 큰 고객사로는 일단 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의 데이터 산업은 이제 정부가 좀 추진하는 맞아요. 것들이 많아서 정부의 공적인 영역에 이제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 중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큰 이 IDC 사업자가 바로 알리바바, 텐센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두 회사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화웨이도 이 회사 이제 주요 고객사 중 하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통신 장비도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결부가 될 수가 있겠고 맞습니다. 중국은 뭐 정부가 주도를 해야지 또 그 산업이 잘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차이점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모멘텀과 관련해서 또 하나 드는 질문이 데이터 센터는 돌리는데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국은 탄소 배출 제로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전력을 사용을 좀 이 제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혹시 이 기업도 좀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정확한 이제 지적이시고요.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는 하죠, 굉장히.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네. 얼마나 많이 잡아먹냐면요. 중국에서 연간 전기를 사용하는 3%가 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쓴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고심이죠. 데이터 센터를 안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제 계속 짓자니 전기를 많이 쓰게 되니까 중국 정부가 고안한 방법은 전력 효율을 높인 데이터 센터들을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대표해서 사용하는 지수가 저희가 PUE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전체 IT 설비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전력 소비 이제 비중이 얼마나 되냐 이걸 지수화시킨 건데요. 이게 1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효율이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 중국에서 지어지는 데이터 센터들은 이 PUE를 1.3 이하로 통제를 시켜야 돼요. 지금 전 세계 스탠다드가 한 1.56 정도 되거든요. 네, 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빡세게. 맞습니다. 중국이 타이트하게 해서 에너지 효율 지수를 1.3 이하로 들어오는 데이터 센터만 짓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개발한 냉각 솔루션은 이 PUE를 1.1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이 탄소 중립 정책과도 굉장히 좀 맞물려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멘텀으로 말씀하신 게 ESS잖아요. 최근에 이제 에너지 수급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연구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 비단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태양광 투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뭐 해상풍력 이런 재생에너지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단순히 얘네들이 많이 때려짓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이치니까요. 바람도 그렇죠. 잘 불어줘야 되고 빛도 많이 쬐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자연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시간과 저희가 전력을 써야 되는 시간이 되게 미스매치가 될 차이가 수가 있겠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전력을 고스란히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잘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전기를 때려 붓는다고 하면 또 과부하가 생기게 되고 그 에너지의 간헐성 문제가 생겨서 반드시 이제 ESS도 같이 가져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남는 전기들을 잘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게 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텐데 특히나 중국이 그런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체에서 의무는 아니지만 일부 지방 정부들은 우리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적게는 5%, 많게는 20%까지 총 투자 비용의 그 20%를 ESS에
지금 투자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네.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이 ESS 시장 규모가 앞으로 한 5년 동안 10배 가까이 커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깔려 있는 ESS 기가 설비가 한 3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2025년 30기가까지 가는 거니까 앞으로 굉장히 3, 4년 내에 큰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ESS 그 깔리는데 이 기업이 온도 조절 솔루션을 많이 공급을 하게 되겠고. 그렇습니다. 전방 산업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지금 이 회사 매출 비중의 한 6% 정도가 ESS양 이 공조 설비를 네.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앞으로 2, 3년 뒤면은 ESS양 매출 비중이 거의 10%에서 15%까지 급격히 확대될 거다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전방 산업이죠. 데이터 센터 그리고 ESS 모두 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온도 조절 솔루션, 이 냉각 설비와 관련한 잉메이커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외치면서 이 마무리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10분의 주식 레고.